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가. 옛날에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 전현희가 이제 플랜 B를 언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딸들의 몰매를 맡고 있어요. 지금 개딸 사이트에 가장 비판하는 게 두 명이 전현희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이제 괜히 청문회 한다고 이화영이 불러가지고 녹취록을 터는 바람에 지금 이제 추악한 로비나 이해찬이 광장 지원 이런 게 수사 들어가 버리고 고발하니까 괜히 이게 멍청한 놈 정청래가 이화영을 이렇게 청문회 한다고 불러가지고 녹취록이 틀어지니까 전 국민이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이재명의 추악한 거래가. 그래서 개딸들이 정청래를 지금 물어뜯고 그 다음에 전현희가 플랜 B를 언급해서 플랜 B는 이게 금기어거든요. 끝까지 이재명으로 간다는데 이재명 대신에 플랜 B라면 금기어잖아. 지금 난린데요. 근데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왜 이재명이 겁나니까 개딸들이. 근데 뒤에서는 전부 플랜 B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요. 플랜 B. 그게 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1조 3김. 이재명의 플랜 B는 1조 3김. 1조라는 게 조국이 자기가 구속될 때 되더라도 언제든지 또 변수가 있으니까 대안은 될 수 있는 거죠. 3김은 이제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바둑이 있잖아, 바둑이. 그 다음에 총리했던 김부겸. 1조 3김. 근데 여기에 총기획자가 누구다? 아마 힘을 합친 총기획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요, 완전히 물과 기름이라서 절대 화학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5월 동주, 문이 동주. 일시적으로는 이제 같은 배를 타고 방탄 동맹을 일시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절대 이게 차기 정권까지 화학적으로 갈 수는 없다. 결정적인 게 문재인이가 제일 중시하는 게 북한 문제죠. 북한 이슈가 좌파들한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때 북한 정상회담 할 때 박은수이나 최문수이는 들고 왔는데 강원도에서 이재명만 빠뜨린 거죠. 그때 앙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래가 따로 갈라 하다가 지금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죠. 이재명이가. 그런데 어제 아예 노골적으로 문재인이가 김동연하고 이제 손을 잡는 노골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노무현 때 선언이 14 남북 정상선언이죠. 17주기니까 17을 빼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4. 그러면 이게 대충 17을 빼면 노무현 때 맞잖아요. 노무현 말에. 그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노무현 말이죠. 17을 빼면 그때 노무현 말에 북한에 10월 4일 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남북 정상선언은 17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재명이는 당연히 안 오겠죠. 다른 사람 이재명이 원래 안 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기사만 안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문재인 기사만 쭉 검색해보니 문재인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더만. 야, 자기들에게 평화롭게 갔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넘었을 텐데 북한하고 이게 대결해가 1인당 국민소득이 후퇴한다는. 야, 문재인, 이게 말이 되는. 야, 정말 이게 너 토리처럼 너 집에 토리 개처럼 이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북한하고 이게 잘 돼서 이게 소득이 많이 갔을 텐데 긴장이 고리다가 소득이 후퇴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야, 북한에 계속 퍼주고 기차 놔주고 철도 놔주고 이게 북한에 퍼주면 우리 국민소득이 늘어나냐? 북한에 발전소 지어주고 다음에 늘어나냐고. 어디서 이게 이적행위, 그것도 이게 유엔의 금지 품목을 미리 준 거. 그건 내가 따로 방송했지만 이런 게 북한의 이적행위를 한 자가 말도 안 되는 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자유의 북진. 저는 동독 서독처럼요. 우리가 압도적인 국력으로 그냥
흡수화병 장기적으로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외에는 없어요. 북한이 그 4대 세습 체제 레짐 체인지 한 다음에 흡수 통합해서 이게 우리 자유민주국가로 하나가 되는, 전 통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유민주국가로 우리가 흡수 통일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동포는 도와야죠. 이게 그 자유의 북진론, 윤석열 대통령 독트린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봐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근데 그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골적으로 문재인이가 어제 그 서울에 왔는데 행사하기 전에 아예 수원시청을, 경기도청이죠, 경기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이게 김동연하고 이게 깜짝 만남을 연출하는, 야, 이런 거 이게 보면 이재명이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재명이는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거야. 문재인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깜짝 이게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김동연이하고 이게 사진 찍고 반갑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김동연 캠프 지금 도청에 수십 명이 가 있다 봐야죠. 수십 명이 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동연이 그때 뭐 부총리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바둑이 김경수도 좋아하고 김부겸이도 총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과의 너끼리 잘 선의 경쟁을 해서 누가 차기 정권하든 너끼리 잘 선의 경쟁해서 이재명이만 잡아라, 이거 알겠습니까? 문재인 마음은 뭐 조국이나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전부 이게 똑같은 손가락이죠. 뭐 아픈 이 이재명이만, 이게 이재명이만 완전히 뭐 돌연변이처럼 이게 그 왜 적자라면 이 네 명은 이게 문재인의 진짜 아들이라면 이재명은 이게 뭐 다리 밑에서 죽어온 애처럼 문재인 입장에서는 영역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스타일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도청이 깜짝 갔더니 와, 문재인이가 반가운 사람들이 쫙 그 도열해 있잖아요. 몇십 명. 거기에 제가 취재반부로 핵심은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다가 김동연 캠프로 가는 게 그 핵심이 어떤 분들이 있냐, 이걸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좌파 패널들한테. 제가 근데 취재하기로 가장 핵심 5명만 소개하면요. 5명만. 첫째, 누가 뭐래도 이게 전해철입니다. 전해철, 이분은 이제 삼철이죠. 양정철, 이호철, 그 다음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인데 이재명이 하면 이를 갈주 자다가도, 왜? 양문석이한테 공천 떨어졌지만 그때 경기도에서도 경합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경험한 전해철이가 김동연 밑에 좌장입니다. 야, 그때 명함도 직접 새겨주고요, 선물도 주고, 제가 이게 따로 한 방송했잖아. 전해철이가 얼마나 김동연이가 3고 초려, 4고 초려, 5고 초려해서 얼마나 이게 정성들이 영입했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입니다. 전해철이 키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깜짝 놀랄 두 번째가 누구다? 야, 저는 이게 몰랐는데 주형철입니다. 주형철 이름 들어봤죠, 많이. 바로 이 토리게임즈, 문재인의 사이 서창호가 입사한 토리게임즈 그 관련 회사에 280억을 투자해준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처음 했다 그랬죠. 거기에 사장이 주형철이다. 이자가 그 대가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경제 보좌관을 갖다 이렇게 방송했잖아. 근데 이자가 뭐 하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문재인의 경제보좌관. 그런데 이자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원래 그 연구원들이 제일 중요한 자리 갑니다. 경기도 우리 그 이재명이도 그렇잖아요. 이런데 그 자기들하고 최측근들을 보통 그 경기연구원장 이런 데에게 그 가장 핵심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경기연구원장 이재명이는 이제 뭐 이한주인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좀 이게 친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핵심들. 근데 주형철이가 경기연구원장이다. 야, 이게 퍼즐 노죠. 토리게임즈에 280억 투자한 게 벤처투자 주형철. 주형철이가 경제보좌관 문재인. 근데 김동연의 경기
연구원장이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게 핵심 연결고리가 노는 거예요. 주영철이가.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 사위하고 딸을 돌봐준 게 주영철인데 거기에 김동연 핵심으로 가 있으니까 또 이게 얼마나 반갑겠냐고. 주영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핵심은 김남수입니다. 김남수. 이분은 김남수 정무수석입니다. 원래 김동연이가 대권의 꿈을 두려면 정무가 중요하잖아요. 정무수석. 누구냐? 김남수입니다. 김남수는 어떤 자냐? 김남수는 노무현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위에가 노무현이니까 뭐 똑같지 뭐. 한 몸이니까. 노무현 청와대의 비서관, 사회조정 비서관 했던 원로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까지 한 이자가 김남수인데 이자가 정무수석으로 총괄하니까 친노 친문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남수가 또 키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명 더 소개하면 입이라고 하죠. 강민석. 유명하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 바로 이게 입입니다. 강민석. 이 사람에게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단.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한 강민석이가 지금 여기 김동연 캠프 경기도의 대변인이다. 이러면 이게 뭐 다 가 있다고 봐야죠. 강민석 대변인이. 입이니까 중요한 자리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김동연의 비서실장은 누구다? 비서실장도 중요하잖아. 마지막으로 김동연의 비서실장은 안정곤 비서실장. 이 사람에게 문재인 때 선임행정관 했던 사람. 문재인 밑에 선임행정관 안정곤. 이 장학의 김동연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니까 김동연의 비서실장, 대변인,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장, 그 다음에 도정자문위원장, 뭐 전부 다 정무수석, 전부 다 이게 문재인 사람이잖아. 이재명 캠프에 질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누굴 믿은지 금방 알잖아. 어제 그 외에도 20명이 넘어. 핵심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캠프를 잘 아는 민주당의 패널이 몇 명이 이렇게 이름을 꼽는 건데 딱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딱 이거예요. 현재 김동연이가 지금은 제일 유리하게 움직이지. 왜? 경기도에 사는 자리가 엄청나게 막강한 자리거든요. 이재명이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 지금 후보가 노고있잖아. 당을 장악한 게. 자기가 임명하는 게 몇백짜리 될 겁니다. 몇백짜리. 경기도가 인구가 1,400만인데 아직 김경수는 이제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김부겸도 옛날 총리니까 조직이 없잖아. 지금 이게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거는 김동연이거든. 현재는. 조국에는 이게 또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당은 있어도. 그러니까 김동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제 노골적으로 문재인이가 김동연하고 깜짝 만남을 통해서 세과시한. 이거는 이게 이재명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거죠. 결국 이번에 11월 달에 이재명의 판결만 당선 무효에 넣으면요. 확 바뀝니다. 이게 어디서 그런 반 이재명 세력이 어디서 그래 있었나?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확 들고 납니다. 이 정치판의 모든 조직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지죽은 듯이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뭔가 이게 딱 계기가 되면 확 폭발해 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당했나요? 좌파들도 그래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 좌파들도 이게 다 어디 진지전을 펴가지고 숨어 있다가 탄핵 국면 뭐가 하나 탁 넣으면 와 광화문에 촛불 들고 모이드는 게 이 좌파거든. 그 이재명이도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일극체제, 수렴체제인데 지금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이 엄청나게 숨죽이고 지죽은 듯이 있는데 11월 달이나 뭔가 계기가 하나 나오면 확 폭발한다. 그게 저는 현재로서는 김동연, 문재인, 김부겸이도 본격 움직이고 있죠. 김경수가 들어오면 더 좋겠죠. 조국이도 피 터지는 또 경제하니까 앞으로 이런 반 이재명 세력의 움직임을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